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단풍의 계절인 10월과 11월에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2달간 전세버스 일제 점검과 단속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발생된 교통사고 분석 현황을 보니까 네. 가을철 비율이 높게 나타났네요. 그 큰 요인이 뭘까요? 네, 그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말씀처럼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이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8시에 집중된 것은요. 네. 아마도 그 운행 급중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사고까지 이 2달에 집중되면서요.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대한 함수 관계도 역시 사망과 또 음주사고 비율까지 높게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마다 10월과 11월 이 2달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높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부문별 분석에 따르면요. 해마다 10월에는 90% 정도가 상승된 6만 368건 그리고 또 8.9%가 상승된 11월에는요. 6만여 건 가까이 사고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른 사망사고 비율도 10월은 10.2%가 상승된 1,330건에 달하고요. 11월 역시 9.2% 정도 높게 나타나면서 1,205건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 2달 사이 발생된 사고만큼이나 행락철 사망자 수도 역시 가장 높았고요. 아, 그렇군요. 사람이 많이 타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피해, 치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매년 발생하는 사고 후유증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단풍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개화 시기죠. 예, 봄철 나들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이는 관광이나 수학여행, 수송 등에 이용되는 전세 버스 수가 늘면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사고 수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에 11%가 급증되면서 365건의 사고 발생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난 그 사망과 직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특히 그 전세버스로 인해 사망한 17명 중에요. 25명은 그 10월에 그 발생이 됐고요. 또 가을 행락철 사고로 숨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 그리고 승객은 좌석 벨트 착용 등의 그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이런 각별한 주의와 반복되는 음주운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관광 자체가 기분을 참 들뜨게 합니다. 네. 네. 근데 과로도 피하고 차분한 운행하셔야 되겠고요. 네. 음주운전은 정말 금물인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까지 나서는 상황이 됐는데요. 게다가 말씀처럼 8%에서 9%대가 급증되는 계절 사고에서 음주는 4월 발생이 최다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봄철 음주 사고는 4월인 5,633건이 있고요. 또 10월과 11월에는 각각 5,500여 건과 5,800여 건을 기록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18,500여 건의 사고나 또 18,10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난 토요일을 비롯한 일몰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급증된 18,400여 건의 사고는요. 또 과로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이런 태만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월 벚꽃 필 때 음주사고 많고 또 네. 10월과 11월. 네,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일자 점검이나 지자체 경찰의 집중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죠?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 동안 10월과 11월 발생된 전세버스 교통사고 분석을 보면요. 월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0.2%, 사망자 수는 66.7%가 증가됐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2달간의 그 전체 사고 대비 20% 선이 발생된 사고 유형에서는요. 76.9%가 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로
830건이나 달했습니다. 차와 부딪힌 사고를 분석한 법규 위반에서는요, 안전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으로 안전 미확보가 우선시됐는데요. 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된 166건의 미확보 사고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버스의 집단 이동이나 또 새로운 도로나 외진 시골 마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고 분석에서도요, 속도가 빠른 고속국도에서 5.8명이 숨지면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나타냈고요. 5.1명이 사망한 일반 국도에 이어서 군도에서도 4.2명이 사망했고, 지방도 3.5명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5년간 발생된 2,284건의 농기계 교통사고를 중시해야 될 점도 큰데요. 2015년 500건을 정점으로 볼 때 수확초인 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건수는 264건에 사망자 수도 49명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는 월 평균 대비 발생건 38.9%와 또 사망자 수 58.2%가 급증되는 시기가 바로 10월이라는 점을 중시할 수 있고요. 하루 1.76건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3일에 한 명이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락철 안전은 출발 전에 차량 점검과 또 좌석기 착용 후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네. 또 주행 중에 휴대전화기와 가무 행위를 금하고 네. 꼬리를 무는 대울운전 금지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의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만이 해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김경배 위원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